당신의 답답함을 누군가는 들어줘야 하니까 첫 끼에 반하답니다. 오늘 점심엔 김밥을 먹었어요. 얼마 전부터 자주 가게 된 할머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분식집이었는데, 그 있잖아요, 그 굉장히 오래된 맛집 스멜이 풍기는 식당이요. 대체 메뉴판은 언제적 건지, 심지어 가격표에는 테이프를 덧붙여 그 위에 다시 펜으로 수정된 숫자조차 바래져 있는 그런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그 집의 대표 메뉴인 참치김밥이 3,000원이에요. 최근 김밥 비싼 곳은 한 줄에 5,000원이 넘는 곳도 있잖아요. 요즘 참 이렇게 저렴하고 맛있는 김밥집 찾기 힘든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득 김밥을 포장해 건네주시는 할머님께 왠지 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오랫동안 여기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 그저 아무 의도 없이 단순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말이었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제게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김밥집을 나오는데 오히려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는 때론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한 마음은 아끼지 말고 더 많이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하루였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20대 후반 한 여성분의 하루입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게는 연년생 언니가 하나 있어요. 언니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활발해서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많았죠. 심지어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 이미 시집도 갔습니다. 말 그대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죠. 네, 맞아요. 지극히 평범했던 저는 당연히 그런 언니와 항상 비교당하면서 자라왔습니다. 너네 언니 예쁘던데? 야, 언니한테 좋은 유전자 다 갔나 보다. 너네 언니는 명무대 나왔다며? 와, 어떻게 자매가 하나도 안 닮았냐? 이런 말들이 처음엔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듣다 보니 언제부턴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성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워낙 소심한 데다 또 내성적이어서 언니와 비교하는 얘기를 들어도 크게 내색하지 않고 참아왔던 것 같아요. 사실 틀린 얘기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애써 감춰왔던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2년 넘게 만나왔던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렸어요.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성격이 싹싹하고 적극적인 편이어서 부모님도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죠. 그런데 오늘 우연히 엄마가 언니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제 남자친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길래 슬쩍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그런데 글쎄, 엄마가 언니에게 푸념을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제 남자친구가 형부보다 나이도 많고 직업도 불안정해서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둥 제 남자친구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남자를 데려왔는지 몰라 라고 하시는 말을 듣고 있자니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저랑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제 남자친구까지 언니랑 비교당한다는 게 진짜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건데? 엄마에게 소리를 빽 질렀죠. 깜짝 놀라시는 엄마를 향해 그동안 섭섭했던 것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비교하는 엄마가 나를 제일 아프게 했고 또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겨웠다고요. 전 원래 슬픈 영화를 봐도 잘 울지 않는 성격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눈물 콧물을 다 쏟고야 말았습니다. 엄마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이 저를 그저 멍하니 쳐다보고만 계셨고요. 그렇게 엄마한테 한바탕 쏟아내면 속이 좀 시원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평생을 비교당하면서 살아왔던 나 자신이 불쌍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괜찮은 줄로만 알고 살았던 제 마음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순간 사실 그동안 괜찮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족들이 그냥 다 꼴보기 싫고 너무나 속상한 하루입니다. 참 힘든 하루셨겠네요. 어머님께 폭언을 쏟아낸 것도 마음에 쓰이실 거고요. 근데 저는 당신이 무척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도 누나가 하나 있어요. 부모님께서 결혼하시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태어난 딸이었죠. 그렇다 보니 어려서부터 누나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먹을 것부터 사야 하거나 결정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나가 우선이었죠. 근데 전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내가 남자니까, 내가 동생이니까 이해해야지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죠. 그러다 얼마 전 아버지와 술을 한 잔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얼마 취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아버지, 근데 왜 저는 항상 뒷전이었나요? 저는 아버지 자식이 아니었나요? 저도 모르는 새 언제부턴가 제 안에 응어리가 맺혔었나 봅니다. 제 말에 당황해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민망해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넌 아들이라 괜찮을 줄만 알았어.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는 진짜 모르셨던 거구나. 그냥 내가 더 일찍 말을 해야 했던 거구나 라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내야 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적절하게 화를 내는 것, 올바른 때에 화를 내는 것, 제대로 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네, 딱 우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어려운 것을 오늘 해내신 거예요. 오늘은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내비친 날입니다. 박수 받을 만한 일인 거죠. 다만 조금만 더 빨리 속에 있는 서운함을 얘기했었다면 아마 속이 덜 곪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당신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래도 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비교도 무시도 비아냥도 당신은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비교당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당신을 2년 넘게 자신보다 더 사랑해주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만 봐도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사실 자존감은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인정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자신은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 여기는 자기 존중감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싫은 거, 아픈 거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해서 그들이 내 영역에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키우는 것이니까요. 당신의 하루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